요즘 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실연의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자기 전에도 온 세상이 시련이구나.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 아니면 걔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나? 계속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친구가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제는 시련의 극복 방법인 거네요. 힘든 거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누군가가 왔다가 가는 건 정말 나의 어떤 한 세계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그냥 느낌이라기보단 그런 것이죠. 나의 굉장히 커다란 세계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다 보니까 그 상실감은 아마 다 경험해 보셨으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상실감은 너무나 정상적인 거고 대다수의 건강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은 너무 공감이 되죠. 근데 피할 수 없다라는 거, 그죠? 누군가를 잃어버린 그 상황은 피할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별 극복에 대한 질문을 들을 때마다 다시 되질문하고 싶은 게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는 동안 어떻게 지내실 작정인가요? 라고 되질문해요. 이게 이별 대처 방법이에요. 지내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렇죠. 내가 이별의 아픔은 피할 수 없어요. 세계계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 있겠어요? 피할 수 없는 이별의 아픔을 당신은 어떻게 지낼 건가요? 라는 질문을 드려요. 이게 이별 대처 방법인 거거든요. 보통은 술과 네. 눈물로 그렇죠.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드라마에서도 저는 왜 그렇게 친구들끼리의 어떤 우정을 할 때 그렇게 실현을 당하면 같이 술을 먹는 장면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드라마나 영화에. 마치 그게 이별을 극복하는 전유물처럼. 근데 저와 함께 이 영상을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별을 극복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이별의 아픔을 어떻게 지나갈까, 그냥 견디고 아프고 그런 경험으로 남을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해낸 사람으로 남을 건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후자를 선택하길 바래요. 우리는 누구나 다 성장을 꿈꾸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나를 상상하는데 이 이별의 아픔은 나를 더 성장하는 거에 더할 나위 없이 오는 찬스고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별의 아픔을 아주 담담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내가 결국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픔에 찌들린 내 모습을 상상할 건지 아니면 내가 아픔을 잘 이겨내서 이 이별을 경험하기 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나를 상상할 건지 저는 후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그러면 이별의 아픔을 여러분들은 아플 동안 내가 어떻게 지낼 건지를 이제 선택해야 돼요. 그때 제가 늘 하는 얘기는 일상생활을 더 잘 영위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대체로 관계를 맺을 때 내 일상생활이 상대방한테 맞춰져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이별이 더 아프고 옥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올 수 없는 삶을. 그래서 이별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부터 나만의 일상생활이 영위되어야 하고 이별 후에도 나의 일상생활은 영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나요? 이렇게 아픈데 학교를 어떻게 가나요?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먹는 걸 제대로 먹을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하는 말이 기어서라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픈 와중에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에요. 기어서라도 학교를 가시고 기어서라도 직장에 가시고 본인의 일에 몰두하고 본인이 해내야 되는 것들을 해내세요. 피를 철철 흘리더라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간혹 이런 질문을 또 하죠. 선생님, 저는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싶은데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자격증을 따도 뭔가 스펙을 쌓아도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에 내가 안 되어 있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그럴 때 저는 화건하건대 당신은 아픔을 제대로 견뎌내 본 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픔을 어떻게 견디느냐는 곧 내가 어떤 모습이냐 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지금 상대방을 잃었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그 사람을 잃었고 잃은 다음에 오는 이 아픔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이고 그런 다음에 나는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하는 것에 애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픔에 찌든 사람으로 남아있을 건가요? 아니면 좀 더 나은 나의 모습을 찾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건가요? 후자라고 선택하셨으면 지금 아픈 와중에도 무언가를 드셔야 되고 드시는 것도 훨씬 더 이전보다 나은 것을, 그리고 일에 더 많이 몰두하셔야 되고 본인의 학업에 더 많이 열중하셔야 돼요. 좀 더 열렬히 본인의 삶을 사셔야 해요. 물론 눈물이 나면 흘리셔야 돼요. 수업을 들으면서도 우세요. 출근을 하면서도 울고. 그러니까 슬픔을 느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슬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시고 위생관리하셔야 돼요. 좀 더 나를 더 가꾸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은 흘러가 있고요. 물론 시간이 답이란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변화되어 있는 내 모습이 있을 거예요. 실제 이전에 그 헤어졌던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떠한 상처로도 남아있지 않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별한 사람 중에 2년, 3년, 5년이 지나도 그 사람을 떠올리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분과 이별했을 때 오는 그 아픈 과정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별하신 그분에 대한 아픈 기억만 갖고 가고 싶지 않다라면 이별의 아픈 그 기간 동안 새로운 본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을 기어서라도 하십시오.